안녕하세요. 세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분포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주는 통계지표,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균 그리고 중앙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일단 먼저 평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셋이 5, 4, 그다음에 1, 2, 3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5개 숫자가 우리의 가상의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이것의 평균은 모든 숫자를 다 더한 5, 4, 1, 2, 3 1에서부터 5까지 더한 거죠. 그리고 그 더한 서메이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 5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 나누기 5가 돼서 3이 우리의 그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5, 4, 1, 2, 3 이렇게 있는 거를 x1, x2, x3, x4, x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는 i에서부터 i들을 다 더한 건데, i는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더한 거를 이제 5로 나눠준 것이 이제 평균이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기호는 x바라는 거를 씁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n개가 있을 때는 이 5 숫자 대신에 n개까지 더해주고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 그 평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제 좀 더 통계적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게 사실 그냥 다 더해서 5로 나눠서 3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1, 2, 3, 4, 5라는 5숫자가 있고, 이 5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에서부터 5까지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의 값을 갖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하나씩마다 숫자가 한 개씩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폼하게 이렇게 5개가 딱 분포가 되어 있는 분포의 가운데 센터는 어디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 5개의 숫자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빈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각 1, 2, 3, 4, 5 슬롯 하나마다 한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균일한 분포가 될 거란 말이죠. 그거에 가운데 그 센터는 3이 돼도 되고, 그 3을 이제 평균이라는 지표가 잘 캡처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값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솔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이제 나열을 합니다. 우리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이제 그 솔트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중앙에 위치한 값을 찾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 남는 게 3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중앙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씩 지워 나갔는데 이거는 홀수의 경우에는 하나가 남지만 만약에 우리가 짝수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마지막 랜덤 맥시멈 숫자가 7이 하나 더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번에는 짝수 개수의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포인트가 우리 데이터셋에 있는 게 되겠고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에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가면 이번에는 3이랑 4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중앙을 이 두 숫자를 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3 더하기 4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5가 이 미디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만약에 데이터 수가 n개가 짝수일 때는 몇 번째 수가 이제 가운데 값이 될까요? n 플러스 일단 홀수일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홀수일 때가 쉬우니까 홀수일 때는 우리가 5개 중에 가운데는 3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n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 더하기 1은 6이고 나누기 2를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숫자를 노테이션을 써서 나타내보면 1, x1, x2, x3, x4, x5, x6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사실 얘네들이 우리의 원래 x1, x2, x3, x4, x5, x6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원래 x1은 이 5였죠. x2는 4였고 x3는 3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솔트를 해 놓은 첫 번째 i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그 솔트한 것의 그 첫 번째 i, 즉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우리 데이터에서 가장 제일 작은 숫자를 x를 쓴 다음에 괄호를 칩니다. 이 괄호가 나타낸 거는 원래 데이터를 솔트를 해놓고 그 중에서 첫 번째 i가 이 x1이다 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다른 이 수들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숫자가 있었으니까 사실 x5 가로 x5까지 있는 거죠. 이 중에 숫자가 가운데 중앙값이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n개가 있다고 가정할 시에는 어떻게 노테이션을 쓰면 될까요? x를 쓴 다음에 n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디언이 되는 거고 n이 이제 짝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을 취했잖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 마지막에 남은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줬죠. 그래서 이거를 뭐 노테이션을 똑같이 이제 쓰려면 어떻게 하냐? n이 짝수일 경우에는 똑같은 n 플러스 1 나누기 2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3이 되겠죠. 얘가 되는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x에 한 칸 더 다음 거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n 플러스 2 나누기 2 해가지고 이 4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n개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 둘을 2로 나눠준 게 이제 미디안의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미디안의 공식은 사실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그러니까 중앙값과 평균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두 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 평균이 extreme value,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값에 좀 더 민감하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평균이 극단적인 값의 중앙값보다 좀 더 민감하다. 이걸 이제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되게 쉬운 똑같이 이제 똑같은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1, 2, 3, 4, 5 라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1번 시츄에이션이에요. 1번, 이게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이 이제 1번 시츄에이션인데, 이때 평균과 중앙값을 구해보면 똑같이 3과 3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시츄에이션은 제가 이 마지막 숫자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50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평균과 중앙값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중앙값의 경우에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3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중앙값을 구할 때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순서대로 쓴 후 이제 하나씩 마지막에서부터 이렇게 지워 나갈 때 50이 그냥 지워지게 되고 똑같이 그냥 3이 남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값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50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평균을 계산할 때.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0 나누기 5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 50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3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평균이 극단값에 영향을 더 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분포의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분포가 이제 분포의 종류에는 이제 3가지의 종류가 보통 있다고 분류를 하는데, 분포는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보통 이제 평균이랑 우리가 중앙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분포의 중심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중심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메트릭한, 그러니까 중심을 기점으로 접으면은 딱 접혀지는 이런 분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 분포가 있고, 반대쪽으로도 또 치우쳐 있는 분포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얘는 이제 대칭 분포,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기운 분포, 기울어진 분포, 기운 분포. 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칭 분포일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습니다. 평균이랑 중앙값이 이제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랑 중앙값이 비슷해? 그럼 얘 대칭이겠구나. 그 분포가 이제 대칭,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운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랑 중앙값이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같지 않은 이 패턴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기울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울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이거를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포를 어떻게 부르냐면 왼쪽으로 기운 분포. 그래서 영어로는 skew to left. 그리고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합니다. 기운 분포, 그리고 영어로는 skew to the righ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냐면은 우리 말로 이제 기울었다고 말을 하니까 잠시만요.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말을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오른쪽으로 기운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분포 있죠. 요게 오른쪽으로 기운 거고 얘는 반대로 왼쪽으로 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왼쪽으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거는 이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덴시티, 그래프를 보고 기울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얘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할 때 이 방향을 어떻게 외우시냐면, 오른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펴서 이제 주먹을 쥐신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피면은 이게 구부리는 게 되겠고, 엄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엄지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에 막혀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를 놓고자 할 때는 이 분포에다가는 이렇게밖에 놓을 수가 없어서 스큐트도 왼쪽이구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오른쪽 엄지를 펴서 놓으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막혀서 왼쪽으로는 못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지금 오른쪽으로 skew to the right이구나, 얘는 skew to the left구나,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외우시면 되고, 이 경우에 평균과 중앙값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작게 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이유는 당연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그 지표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극단적인 값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왜냐면 아까 이 5에서 50으로 변했을 때 이 평균을 구할 때는 이 50이라는 값을 무시를 할 수 없어서 평균의 값 자체가 이 큰 값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큰 값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냥 되게 쉬운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1, 잠시만요. 1, 2, 3, 그 다음에 3, 3, 4, 5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제가 3, 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4, 5 하고 4랑 2를 더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의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쌓아서 이제 써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을 이 데이터셋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딱 저렇게 생겼죠. 3이 3개, 그리고 2랑 4가 2개, 그 다음에 5와 1이 하나인 이런 대칭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평균과 중앙값은 구해보시면 3과 3이 되겠죠. 당연한 게 이제 대칭 분포고 평균과 중앙값은 가운데를 이제 잡아내는 그 분포라서, 아니, 그러니까 매저라서, 그러니까는 지표라서 같아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숫자를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히스토그램이 똑같이 5개가 있겠고 여기 오른쪽에 30에 하나가 분포를 하겠죠. 1, 2, 3, 4, 5. 근데 이거를 따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로 바꾼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평균과 중앙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중앙값은 거의 움직이지 않겠죠. 이거보다는 차라리 요 예제가 낫겠네요. 얘를 30을 하는 게 아니라 5를 5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가 없어지고, 지워버려야겠다. 없어지고 50에 똑같이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러면은 분포의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중앙값은 이 경우에도 바뀌지 않고 평균은 3보다는 훨씬 크게 되겠죠. 왜냐면 이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죠? 반대로 이번에는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얘를 마이너스 10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3, 4, 5, 그 다음에 2가 2개인데 2, 3, 4, 5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에 하나가 딱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진 분포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똑같이 중앙값도 3, 하지만 평균값은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애 때문에 3보다는 훨씬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극단치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분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쉽게 그냥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